안녕하세요. KGSO 1단계 물리학 1차 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차 운동 중에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도 운동 다음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직선을 따라 당연히 방향이 일정하겠죠? 직선을 따라 일정한 가속도, 등이니까 같은 등자를 써서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가속도 직선이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직선 운동을 말하고 이때 직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선 운동을 함으로써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 됩니다.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의 많은 상황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가 중력 가속도인 가속도로 즉 9.8m/s 제곱으로 한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말합니다. 당연히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포함되는 운동이죠. 자유낙하가. 자, 그러면 이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1.1단원의 가장 핵심, 중요한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듯이 역학을 공부한 사람은 무조건 이 등가속도 운동 관계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물리량을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처음 속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0초일 때의 속도라고 해서 V0로 나타내고 나중의 속도는 그냥 V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물리량 기호 A, 이동거리는 S, 시간은 T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물리량을 써서 나타내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관계식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V는 V0 플러스 AT, 즉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식은 S는 여기 중간식은 생략하고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즉 이동거리는 V0 초속도와 초기 속도와 시간을 곱한 거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시간 제곱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이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2AS, 즉 나중 속도의 제곱과 처음 속도의 제곱의 차가 2A 가속도, 그리고 거리, 직선이니까 변이와 거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우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운동을 나타낼 때 그래프는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하고 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처음으로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물체의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합니다. 그래서 X축이 시간, Y축이 가속도, 즉 벡터인 거죠. 저 벡터, 방향까지 포함된 벡터 물리량입니다. 편의상 위에 화살표가 생략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가속도는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 형태, X축에 나란한 직선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이고 이때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여기 있는 것처럼 넓이 값은 AT,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 즉 이 값은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래프의 경우에는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점점점 가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는 형태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즉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경우라면 속도가 감소하는 형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등가속도 직선운동 관계식의 첫 번째 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가속도의 식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했었죠? 일정한 단위 시간 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중간을 생략하고 가속도는 t분의 v-v0로 나타낼 수 있죠. 이 식을 우리가 나중속도 v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 식에서 정리하면 v는 v0 플러스 at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v는 나중속도 벡터량입니다. v0는 처음 속도, a는 가속도, t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래프 두 번째, 속도 시간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는 속도가 시간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선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속도, 즉 벡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속도가 0일 수도 있지만 항상 0일 수 없기 때문에 0이 아닌 곳에서 처음이 시작되는 운동의 형태로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그래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시간분의 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근데 가속도,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당연히 기울기도 일정한 직선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넓이는 속도와 시간을 곱한 값. 근데 속도가 벡터량이니까 그 곱한 값도 벡터량인 변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면적, 넓이를 구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과 요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는 사각형이니까 가로가 시간 t, 세로가 v0 해서 넓이가 v0t가 되는 거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는 t, 세로는 v-v0 근데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를 해야 되는데 v-v0는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한 v는 v0 플러스 at식에 의해서 at라는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at 제곱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랫부분의 넓이를 모두 다 더하면 이 두 개를 더한 값이니까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 되고 이게 변위,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때 v0도 벡터, a도 벡터입니다. 이 식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평균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이와 같이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에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평균 속도를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평균 속도의 의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물체가 처음에 v0의 속도에서 나중에 v의 속도로 점점점 빨라지면서 t초 동안 움직여서 이만큼 움직였다. 이동거리를 이만큼 갔다. 그런데 얘는 마치 v0와 v의 중간값인 속도를 가지고 쭉 직선 운동을 했을 때 움직인 거리와 똑같은 값을 가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 똑같은 값을 가지는지 살펴볼까요? 여기서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가 델타 x 변이라고 나타내는데요. 이때 아래 첨자 i는 이니셜의 초기, 그래서 초기 위치, 처음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f는 final이 되어서 나중 위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변이를 구할 때 했던 것처럼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값이 변이가 되는 거죠. 그 변이는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중간값으로 제가 여기 그래프에서 수평선을 그으면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움직인 변이의 값이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이를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고 그 식을 풀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v는 v0 플러스 at
요 식을 여기 V에 대입해서 즉 계산을 정리해 보면 요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두 번째 식 변 위는 델타 x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여기도 벡터, 여기도 벡터, 여기도 벡터인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래프 중에 세 번째 위치, 시간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인 경우에는 물체의 위치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치의 증가량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프를 살펴보면 X축은 시간, Y축이 거리가 아니고 위치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위치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시간에 따라 기울기가 증가하는 포물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임의의 두 점을 찍어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그 두 지점의 평균 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관계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 포물선을 나타내는 관계식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두 식을 활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구했던 첫 번째 식, V는 지금 선생님이 마우스를 써서 글씨가 이상한데 V0 플러스 AT 식이 있죠. 이 식과 방금 구했던 델타 X는 V0t 플러스 2분의 2 AT제곱 이 식에서 t를 소거하는 겁니다. 즉, 요 v는 v0 플러스 at식에서 이 식을 t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러면 v-v0 a분의 v-v0가 t라는 값을 얻을 수 있죠. 그 식을 우리가 조금 전에 구했던 델타 x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그 식에 대입을 해서 t를 소거하는 겁니다. t를 소거해서 정리하면 v제곱은 v0의 제곱 더하기 2a 델타 x라는 세 번째 등가속도 직선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들 잘 알겠지만 이때 v는 나중 속도 벡터량이고 v0는 처음 속도 벡터량, a는 가속도 벡터고 델타 x는 거리가 아니고 변 위를 나타내는 벡터량이 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이 관계식과 그래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계식은 반드시 프린트에 직접 유도해 보시기 바라고 그래프도 확실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중에서 가속도가 양수, 즉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인 경우에는 가속도 시간 AT 그래프에서는 이와 같은 꼴,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와 같이 속도가 증가하는 꼴, 그리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2차 포물선의 일부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가속도 시간 AT 그래프에서는 속도 변화량 델타 V를 구할 수 있고 VT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를 가지고는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면적 아래 그래프의 면적을 가지고서는 변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ST 그래프, 즉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를 가지고 속도, 평균 속도 또는 아주 짧은 순간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면 세 가지가 다 그때그때 다르게 사용이 되는데 속도 시간 그래프가 가장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속도와 변위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보통 한 가지만 그리게 되면 속도 시간 그래프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0보다 큰 대표적인 경우가 물체를 아래로 던진 경우죠. 자유낙하도 이에 해당합니다. 가속도가 9.8이라고 생각하면 그래프를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가속도가 음수인 경우, 즉 속도가 점점점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형태인 경우에 가속도 시간 AT 그래프에서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은 속도가 감소하는 마이너스 값을 의미하는 거겠죠. 면적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니까 사사분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도 시간 VT 그래프에서는
속도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여기 그래프 상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감소하고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니까 가속도가 음수가 되는 거고 변 위가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의 변이 면적의 값이 마이너스가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거리가 아니라 위치입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그래프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속도가 바뀌는구나, 운동 방향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질량이 5kg의 물체가 3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다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7m 이동했더니 속력이 4가 되더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보자. 아이고, 상황이 복잡하죠.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걸 모두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속도가 3, 나중 속도가 4, 이동한 거리가 7m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등가속도 운동방정식 3개에서 지금 3가지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등가속도 운동방정식 3가지를 잘 조합하면 사실 모든 값을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이동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등가속도 운동방정식을 쓸 수 있습니다.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 그 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나중 속도가 4, 처음 속도가 3, 움직인 거리가 7 대입하면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A를 구하면 0.5 단위까지 반드시 붙여서 0.5m/s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한 등가속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초기의 운동 상태랑은 상관없이 중력만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공기 저항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위로 혹은 아래로 던져진 물체와 정지한 상태에서 떨어지는 물체 모두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초기 운동과 상관없이 항상 아래로 향하며 크기는 동일한 가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지표면 근처에서 지구중력의 영향을 받는 모든 물체는 지구중력 가속도로 운동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g 9.8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유낙하 운동을 우리가 세분화해서 처음 속도가 0으로 가만히 놓았을 때 그리고 V0라는 속력으로 아래로 물체를 수직으로 던졌을 때 또 그 다음에 위로 V0라는 속력으로 물체를 던졌을 때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토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의 운동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를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처음 속도는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문자를 이야기하면 V0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자유낙하는 물체의 중력만 작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가 됩니다. 이와 같은 처음에 전제 조건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다들 기억하시죠? 이 세 가지 방정식에서 V0에 대한 조건을 0으로 A를 G로만 바꾸어서 식을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속도가 0이면 나중 속도는 이 물체가 가만히 놓았을 때 몇 초 지났을 때 얘의 속도는 V는 GT, V0는 0이고 가속도는 G를 넣어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도 마찬가지 이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면 처음 속도는 0, 가속도의 G를 대입하면 S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식이 또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에서도 마찬가지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g를 대입하면 UGH는 V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놓았을 때 V0가 제로인 자유낙하 운동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방정식을 이용해서 운동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와 같기 때문에 플러스 값으로 이와 같이 나타내고 처음 속도는 0이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출발해서 기울기가 일정한 중력 가속도의 값으로 일정한 직선이 속도 시간 그래프가 되고 위치 시간 그래프는 이와 같이 2차 곡선의 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떨어뜨렸을 때 얘가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에서 낙하거리가 어떤 임의의 h라고 하면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 t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g분의 2h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많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서의 속력은 얼마냐?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은 이 식 중에서는 세 번째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 V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은 V는 루트 2GH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식을 이용하거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가만히 놓았을 때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연직 아래로 V0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물체가 연직 아래로 속력을 던졌기 때문에 이때 떨어진 위치, 처음에 물체를 던진 그 위치를 우리는 기준점으로 하고 물체가 처음 운동하는 방향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플러스 방향으로 많이 잡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약속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 물체가 이동하는 아랫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의 초기 속도는 앞에서처럼 0이 아니고 V0라는 속도를 가지게 되고 물체의 가속도는 플러스 G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방정식 3개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의 나중 속도는 V0 플러스 GT가 돼서 속도가 점점점 더 빨라지는 거. 물체의 이동거리는 떨어진 높이, 이동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GT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방정식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플러스 2GH라는 식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가속도의 방향을 현재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플러스 가속도가 일정한 AT 그래프가 나오고 VT는 초속도가 0이 아니고 V0라는 속도를 가지고 기울기가 일정한 플러스 9.8의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는 직선이 VT 그래프로 나오고 ST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와 같이 2차 곡선의 그래프가 나와서 기울기가 그 순간순간의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개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연직 위로 수직으로 V0의 속력으로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지만 위로 수직으로 물체를 던지면 물체는 올라갔다가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처음에 던진 물체의 위치를 우리는 기준으로 삼고 처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물체가 위로 움직였으니까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아랫방향은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처음 초속도는 V0가 되고 이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가 되는데 중력 가속도는 물체가 처음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인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마이너스 G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서 이 두 가지 초기 조건을 넣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체의 나중 속도는 V0 마이너스 GT가 되는 거고, 물체의 위치는, 나중 위치는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식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마이너스 2GH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때는 가속도가 우리가 마이너스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그래프가 되고, VT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의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2차원 포물선 곡선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보면 중간에 VT 그래프에서는 중간에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저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알 수 있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속도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플러스로 증가하다가 이 순간에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속도가 마이너스로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때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이 시간 t점을 기준으로 얘는 속도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가 바뀌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물체가 올라갈 때 이 올라가는 물체의 속도를 플러스 윗방향이니까, 그리고 내려올 때 내려오는 물체의 속도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하면 속도가 0인 지점은 가장 꼭대기 최고점에서 물체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낙하 운동을 바탕으로 특히 연직 위로 물체를 올리는 경우에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고점에서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물체의 속도가 0이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식에서 최고점에서 나중에 이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G분의 V0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최고점, 우리가 보통 궁금해하는 것이 최고점의 높이는 얼마냐, 얘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한데, 최고점에 올라가는 높이는 마찬가지 최고점에서 물체의 속도가 0이라는 걸 이용하면 여기에 이 세 번째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점에서 물체의 속도가 0이 되니까 그때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높이 h의 크기를 구하면 올라가는 높이 h는 2g분의 v0의 제곱이라는 관계를 얻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 세 가지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분석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높이 50m의 건물의 옥상에서 돌을 처음 속도 20m/s로 윗방향으로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은 우리가 다 예상하다시피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때 돌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최고점의 높이, 돌을 던진 원래 위치까지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 돌아왔을 때 그 순간의 속도, 돌이 지상에 땅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5초에서의 돌의 속도와 위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문제의 초기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가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편적으로 물체가 처음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체가 처음에 윗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윗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잡고 아랫방향은 마이너스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방향을 표시할 때. 그래서 물체의 처음 속도는 윗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플러스 2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데요. 중력 가속도는 다 알다시피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정한 부호에 따르면 마이너스 g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의 기준점은 우리가 이제 지표면을 기준으로 잡으면 얘는 지금 현재 위치가 플러스 50m인 지점에서 운동을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해결을 해볼까요?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속도 첫 번째 식 V는 V0 플러스 AT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가속도에 마이너스 G를 넣고 최고점에서는 항상 속도가 제로가 된다 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그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구하면 t는 2.04초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간을 구했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최고 높이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최고 높이는 여기에 있는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등가속도 운동방정식 두 번째인데요. 여기에서 시간 t에다가 2.04를 대입하면 최고점의 높이, 즉 최종 위치 y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식에다가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와 같이 최고점의 높이가 20.4m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고 그 시간에서 돌의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 두 번째 요 두 번째 식에서 처음의 위치로 다시 그대로 오는 거. 그래서 이 처음의 위치를 제로로 잡으면 0으로 잡고 여기가 마이너스 50이라고 잡고 우리가 잡으면 다시 처음의 위치로 오는 거니까 다시 돌아서 y가 0이 되는 위치로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라고 해서 이와 같은 방정식을 풀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시간이 4.08초가 되는 거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최고점에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정확하게 2배가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이 똑같아서 같은 지점에 물체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시간을 다시 어디에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나중속도 구하는 식, 이 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그 지점에서의 속도 V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V는 마이너스 20m/s가 나오는데요. 이때 마이너스는 이 속도의 방향이 아랫방향을 향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D번, 돌이 지상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돌이 지상에 도달할 때는 그때의 위치가 처음의 위치를 우리가 제로로 잡았으면 지상에 도달할 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50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위치가 마이너스 50이 될 때 그때의 시간을 구하라 라고 해서 등가속도 운동방정식 두 번째 식을 이용하면 시간 t를 방정식을 풀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t가 5초일 때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식 v는 v0 플러스 at 이 식에서 t의 5초인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그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고 이 값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마찬가지 5초일 때는 아래로 아랫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었고 그 지점에서의 속도가 29m/s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때의 위치는 등가속도 운동방정식 두 번째 식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식에서 5초를 대입하면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2.5m가 나오는데 이 위치의 의미는 처음에 물체를 던진 그 물체의 위치를 0이라고 잡았을 때 거기서부터 마이너스 29m 아래 29m 아래에 5초일 때 아래인 지점을 지나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특히 등가속도 운동하는 경우에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